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아침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뻣뻣한 경험, 여러분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이 이걸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하며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약이나 수술 없이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을 확실히 줄여주는 방법을 순위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1위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하며 무릎을 사정없이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이것만 딱 3일만 바꿔보십시오. 당장 무릎의 변화가 느껴지고 일주일이면 계단 오르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만큼은 중간에 넘기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 무릎 건강을 결정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연골이 닳았나 보다, 나이 탓인가 보다. 병원에 가도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연골은 재생이 안 되니 조심하며 사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이 포기하십니다. 어차피 늙으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연골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근육과 염증에 있습니다. 60대 이후 무릎이 아픈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그 충격을 무릎 관절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둘째, 무릎 주변에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아침에 무릎이 뻣뻣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잘못된 습관이 무릎을 망가뜨립니다. 양반다리와 쪼그려 앉기 같은 습관들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연골은 재생이 어렵지만 근육은 키울 수 있고 염증은 줄일 수 있으며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무릎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이나 수술을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활부터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1위 습관은요,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며 무릎을 사정없이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나는 무릎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바꿉니다. 이제 무릎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무릎 안쪽에서 일어나는 통증은 만성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염증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항염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입니다. 무릎에 좋은 음식 3위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는 관절 안의 염증을 씻어내줍니다. 무릎에 좋은 음식 2위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 성분은 연골 손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무릎에 좋은 음식 1위는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천연 소염제라 불릴 만큼 무릎 통증 완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카레 가루로 요리해 드시거나 따뜻한 강황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강황은 후추와 함께 드셔야 몸의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물론 이 음식들을 한두 번 먹는다고 무릎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무릎 안의 염증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반대로 설탕이나 튀긴 음식, 가공육은 염증을 키우니 꼭 피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음식으로 염증을 줄이는 것이 무릎 관리의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약하면 통증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지키는 방법 3위는 음식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2위와 1위가 남아 있습니다. 음식이 염증을 줄여준다면 이제는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을 키울 차례입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는 방법 2위는 바로 하루 3분 무릎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하냐고요? 사실 아프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무릎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충격을 다 받게 되죠. 하지만 올바른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화되어 무릎 통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5초 동안만 유지해 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무릎을 살짝만 굽히세요. 10초간 버티면 허벅지와 엉덩이가 튼튼해집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나오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세 번째는 누워서 다리 벌리기입니다. 옆으로 누워 다리를 천천히 벌렸다 모으면 무릎의 안정성이 확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를 10회씩만 반복해 보세요. 단 3분이면 무릎 방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기분 좋게 당기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운동 전 가볍게 무릎을 굽혔다 펴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운동은 무릎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나쁜 습관 하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1위가 남았습니다. 드디어 무릎 통증을 줄이는 방법. 대망의 1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해도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습관만 바꿔도 단 3일 만에 무릎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습관은 쪼그려 앉기입니다. 이 자세는 무릎의 체중의 8배나 되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연골을 갈아버리는 가장 나쁜 자세이니 반드시 낮은 의자나 방석을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양반다리입니다. 이 자세는 연골에 불균형한 압력을 주어 무릎을 아주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의자에 앉거나 다리를 펴고 앉는 것이 무릎 건강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계단 내려가기입니다. 계단을 내려올 땐 무릎에 충격이 큽니다.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난간을 잡고 충격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는 딱딱한 바닥에 무릎 꿇기입니다. 이건 연골을 직접 손상시키는 행동입니다. 절대 그냥 무릎을 바닥에 대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오래 서 있기입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서 있으면 관절이 경직됩니다. 한쪽 발을 받침대에 번갈아 올리며 무릎의 부담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릴까요?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바꾸지 마세요. 가장 자주 하는 습관 딱 하나만 골라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바꿔보세요.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한 달 뒤엔 무릎을 망가뜨리는 습관이 사라집니다. 약이나 운동보다 훨씬 강력한 힘.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올바른 습관입니다. 이 5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무릎 건강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좋으라고 한 행동이 오히려 무릎을 더 망가뜨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첫째, 무릎 아플 때 등산하지 마세요. 산 내리막길은 무릎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1시간 등산이 일주일치 손상을 줍니다. 무릎이 나을 때까지는 평지만 걸으세요. 둘째, 파스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파스는 통증을 잠시 가려줄 뿐입니다. 근본 원인인 약한 근육과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면 무릎은 절대 낫지 않습니다. 셋째, 통증을 참으며 무리하지 마세요. 아픈 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조금만 참자며 계속 움직이면 작은 부상이 큰 수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체중 증가를 방치하지 마세요. 몸무게가 1kg만 늘어도 무릎은 그 서너 배의 무게를 더 견뎌야 합니다. 체중 관리는 무릎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갑자기 과격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러닝머신 뛰기나 에어로빅 같은 운동은 약해진 무릎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자 운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십시오. 무릎 아플 때 등산하기, 파스에 의존하기, 통증 참기, 체중 방치, 과격한 운동까지. 이 5가지만은 꼭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지키려는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무릎을 지키는 하루 루틴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5번만 반복하세요. 관절을 깨우는 가장 좋은 준비 운동입니다. 그 다음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10회. 단 1분이면 무릎 근육이 살아납니다. 아침 식사 땐 강황차 한 잔을 곁들이세요. 낮 시간에는 의자 생활을 습관화하고 집안일 할 땐 절대 쪼그려 앉지 마세요. 요리할 때도 한 다리씩 번갈아 쉬어주며 무릎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계단은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저녁에는 일주일에 2~3번 고등어를 드시고 식사 후 평지를 10분만 산책해보세요. 자기 전 벽 스쿼트 10회만 추가하면 오늘의 무릎 루틴은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그럼 무릎은 언제부터 좋아질까요? 딱 3일만 지나도 아침 뻣뻣함이 줄어듭니다. 일주일 뒤면 계단 오르는 게 편해지고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한 달 뒤엔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지고 오래 걸어도 무릎이 덜 피곤해집니다. 많은 분이 진작 바꿀 걸 그랬다며 후회하십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 탓이 아니라 여러분이 쌓아온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정직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약을 더하기보다 하루의 선택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기분 좋게 응답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릎을 지키는 작은 선택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싼 치료나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앉고 걷고 무엇을 먹느냐, 그 사소한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무릎은 젊을 땐 당연한 것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켜내야 할 자산입니다. 무릎이 곧 삶의 질이라는 말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절실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릎은 늙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염증을 깨끗이 비우고 운동으로 든든한 방패를 만드세요. 그리고 올바른 습관으로 무릎을 지키는 것. 이것이 무릎을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회복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먼저 바꿔보세요. 쪼그려 앉는 습관 하나만 고치거나 하루 3분만 의자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꿉니다. 편안한 무릎은 통증이 없는 것을 넘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건강한 노후를 결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딱 3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반드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선 허리 통증을 없애주는 바른 자세의 비밀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무릎이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 시니어 웰빙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